자, 오늘 이렇게 보호자님과 함께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IMHA, 면역매개성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는 그러한 치료들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 보호자분이 여기저기에서 어떤 잘못된 그 카더라 통신을 통해 방해가 됐던 거죠. 이제 집중을 못하고 다른 보호자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뭘 파셨다 그랬지? 팔찌요, 팔찌. 금팔찌? 네. 일단은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이제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보통 수혈은 여러 번 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고, 보통 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A라는 약 줘보고 며칠 기다렸다 안 되면 수혈 한번 하고, B라는 약 또 한번 줘보고 기다렸다가 또 안 되면 수혈 한번 하고, 뭐 C 약 줘보고 또 기다렸다가 또 안 되면 수혈 한번 하고,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긴 한데, 제가 치료를 해본 바로는 이렇게 뭐 약을 쓰는데 A 줘보고 B 줘보고 C 줘보고 하면서 뭐 한 번에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수혈을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마다 보호자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뭐 비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, 그 사이에 아이의 몸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 망가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수혈을 한 번을 하고 약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다 하고 기다려보고 안 되면 수혈을 다시 할 때는 비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건데, 이 비장을 떼어낸다는 게 그 리플렉토리 IMH, 불응성 IMH라고 하는 질환에서는 네. 비장을 적출해냈을 때에 좋아지는 예후가 꽤 많아요. 특히 그 혈소판을 공격하는 IMT 같은 경우는 훨씬 많고, 네. IMH에는 이게 비장에서 깨는 게 아니라 또 간에서 깨는 경우도 있고 혈관 내에서 용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. 조금 반응이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, 근데 보통 어떤 치료를 하는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놓고 무언가를 못하고, 그죠? 그쵸.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는 또 나중에 이런 방법이 있었어?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, 또 아쉬움이 남거든요. 후회로 남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해보면서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떻게 하고 뭐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해 놓은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비장을 실제로 띄었던 친구들이,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좋아지는 경험들을 실을 많이 했고, 네. 이게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늘어질수록 보호자분들이 일단은 생활이 안 돼요. 힘들어요. 생활이 안 돼. 일단 잠도 못 자고, 뭐 병원에서 전화 올까봐 막 노심초사하고, 뭐 오늘은 빈혈 수치가 몇 프로지, 오늘은 뭐가 어떻지, 이래가지고 아예 생활이 안 되는데, 그거를 막 2주 3주씩 그렇게 생활을 안 되게 하는 것도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저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들을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건데, 물론 이제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100% 맞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, 그렇게 했을 때 보호자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의 어떤 치료 반응도 나쁘지 않고 좋더라 라고 하는 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, 마지막으로 이 IMH를 치료하는 보호자분들께 한번 이제 경험을 했던 보호자분으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겪어본 보호자로서 이 병 자체는 너무 무서운 병도 아니고 엄청 죽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치료를 정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면은 뭐 아이의 상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추후에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살릴 수 있으니까 다들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치료에 전념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네. 그 제가 수혈 한번 하고 빈혈 수치 떨어지는 폭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해갖고 저희가 조금 딜레이를 계속 했었잖아요. 그쵸. 두 번째 수혈에 대한 딜레이를 계속 맞아요.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수혈을 해야 될 때 그냥 비장 적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했던 건데, 네네. 막상 해보면은 뭐 마취를 못 견디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제가 해봤을 때는. 네. 대부분 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예후들도 실은 많이 봤고, 네. 새별이도 비장 띄고 나서부터 빈혈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엄청 뭐 올라갔죠. 팍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. 막 됐었잖아요. 그런 거라 절대 IMH라고 하는 질환은 포기하는 질환이 아니고 충분히
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근데 그거는 있어요. 이게 그 환절기 봄에서 이제 약간 날씨 더워지는 시기, 그 다음에 여름에서 이제 날씨 약간 추워지는 요 시기 있죠. 근데 특히 이제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는 요 시기에 요 병이 엄청 많이 와요. 근데 왜 그런 거예요?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요 시즌이 되면은 항상 수혈할 피들을 미리미리 그땐 좀 준비를 해요.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 뭐 예약이 혈뇨 뭐 이런 식으로 진료가 잡혔어요. 네. 근데 품종이 시쭈 혹은 뭐 코카 스파니엘, 말티즈 이런 친구들이면은 근데 아기가 밥을 안 먹고 피오줌을 싸요. 네. 그럼 보통 피오줌을 싸는 이유는 제일 흔한 원인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? 혈석, 그쵸. 아니면 방광염. 방광염. 근데 방광염 있다고 밥을 안 먹거나 결석이 있다고 밥을 안 먹는다? 그건 아니거든. 근데 피오줌을 싸는데 아기가 기운이 없다 이러면은 요 계절이면은 그 질환의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거죠. 그 준비를 실은 저희도 합니다. 자,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이 IMH를 극복한 우리 샛별이 지금은 순이라는 친구와 우리 보호자분과 함께 이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? 유익하셨으면은 댓글에 유익했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다른 질환들도 좋게 치료된 우리 보호자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,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